전략 수립 그런 과정에서 사용하는 각종의 템플릿과 또 항목들, 여러 가지 흔히 보던 툴들이 보게 되는데, 실제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1시간 만에 대략 이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비슷한 게 어디 있었다, 그럼 딱 그걸 찾아서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좌우지간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터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좀 또 다른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경영 전략이라는 책을 찾아보면 1페이지에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중국의 제나라 때 이야기인데, 제나라 때 전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장군인데 노름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노름이 뭐였었냐 하면 요새로 따지면 경마였어요. 근데 단순한 이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경마가 아니라 말 4마리가 수레를 끌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 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레를 4마리가 끄는 걸 3조로 편성해가지고 그 중에서 2조가 이기는 그 사람이 게임에서 이기는 그런 방식이에요. 정기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안의 돈을 다 땄어요. 그 소문이 왕한테까지 퍼졌어.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괘씸하기 이를 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다, 나랑 한번 붙자. 왕하고 이렇게 했는데 맨날 지는 거예요. 왕이 훨씬 자원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컨설팅을 좀 받기로 했어요. 잘 안 될 때는 항상 컨설팅을 받아요.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컨설턴트가 누구였냐면 손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손자병법 쓴 그 양반하고도 일가되는 사람인데, 손빈병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손자병법이 워낙 널리 알려진 바람에 거기에 가려져서 빛을 못 봤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당시에는 컨설턴트를 식객이라고 불렀대요. 식객. 그 당시에는 컨설턴트들이 반만 축낸다. 반만. 그래서 분석적 사고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석을 시작을 했죠. 어떻게 분석을 했겠어? 맨날 경주를 하면 10판 하면 10판 진다 말이지. 성률 0%. 시그마 수준으로 따지면 100만 ppm이니까 거의 표현도 안 되는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하니까 일단 세분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분석적 카테고리, MEC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뭐에 문제가 있느냐? 첫째, 머신에 문제가 있느냐? 수레. 그 다음에 메소드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머티리얼에 문제가 있느냐? 훈련시키는 그런 맨한테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다 이걸 분석을 조목조목 해보니까 메소드에 문제가 있다. 메소드. 바이탈 퓨가 메소드의 대진표 편성이 바이탈 퓨로 나타났다. 대진표 편.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냐면 대진표의 편성이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항상 세조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최고 잘하는 게 상급이 있을 거고, 그
그 다음에 세조 중에 중, 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개선 전에는 왕이 상급이 나오면 여기도 상급을 내보냈어. 중급이 나오면 여기 중급 내보내고. 그래서 상대방에 맞춰가지고 대진표를 짜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항상 졌다. 개선 후는 어떻게 됐느냐. 전기에 개선한 상급이 나올 때 하급을 내보낸다. 중급이 나올 때는 상급을 내보내고 하급이 나올 때는 중급을 내보낸다. 그랬더니 이건 무조건 fail, win. 그래가지고 본전 찾았잖아. 본전자. 빡친 본전 찾아던가요? 아, 본전. 항상 그래서 적이 강한 곳에는 괜히 덤빌 필요가 없어요. 괜히 막 같이 이렇게 힘써봐야 그건 그 전력만 낭비할 뿐. 적이 강한 곳은 그냥 슬쩍 흉내만 내고 그냥 포기하면 돼요. 전략 가운데 포기하는 전략이 굉장히 그 훌륭한 전략이에요. 나머지 적이 약한데 우리의 자원을 상급의 자원을 투입해서 확실하게 챙길 건 챙기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다. 그래서 유명한 전략. 바이탈 퓨가 그 대진표. 그래서 이 솔루션을 제시해서 완전히 잃었던 본전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한 줄 딱 써였어요. 이것이 전략이다. 자원을 한탄하지 말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라는 얘기죠. 항상 길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 전략이란 여러 사람이 한마디씩 다 했어요. 근데 가장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하나의 말이 알프레드 챈들러. 조직체의 장기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 방식을 채택하고 소요되는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전략이란 또는 전략적 경영이란 항상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경영자와 또 오늘 이렇게 바쁜데 또 언제 내일 일까지 준비를 해야 되느냐고 한탄하는 그 사원들과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여하이 화해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전략이다. 전략. 그게 화해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아무리 좋은 그 방안도 그냥 이렇게 잠수하게 되죠. 그걸 갖다 뭐라 하냐? 잠수 코스트라 그래요. 책 서랍 밑에서 구현이 안 돼요. 기업마다 그런 잠수 코스트가 엄청나게 깔려요. 아마 정부에도 그런 잠수 코스트가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훌륭한 막 진짜 아파트 그 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도 읽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서랍 속에서 이렇게 잠수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짰던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1차, 2차, 3차 그게 언제였어요? 장면 총리 시절에 기한했던 안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걸 박정희 찾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때 나온 게 아니라 그게 그 잠수 코스트 돼 있었다. 우리 기업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잠수 코스트가 COPQ 중에서 지금 목록에 지금 안 나타났는데 제가 유명해지면 그게 아마 그 목록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잠수 코스트. 그 외에 다른 사람도 한마디씩 다 했어요. 자, 경영 전략 수립의 필요성. 이건 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필요성은 기회포착이라는 의미와 위험회피라는 두 가지 말로 다 설명이 돼요. 나머지 이 말들은 전부 다 그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 외에 여기에 속하지 않은 말들이 없어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고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 한국 기업이 경영 전략을 등한시한 이유. 지금까지 이 창업자 1세대들의 이 불도저 같은 이 통찰력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 그러니까 전략은 무슨 전략이냐 그냥.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이 체계적인 전략 없이는 절대로 그 어떤 기업도 장담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전략을 짜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부 그 통찰력을 믿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 가지고는 같이 뭔가 침몰하는 배에 타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자, 요게 아까 봤던 그 PMS 전략 있죠. 사업 전략과 조직 전략에서 나왔던 그 그림하고 똑같은. 그래서 전체 레벨에서 보면 기업 전략, 사업 전략, 여기까지가 그 사업 전략에 속하고요. 요 제품 및 시장 전략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쪽 밑에 요게 이제 기능별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업 전략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산업에 우리가 새롭게 진출하고 어떤 산업에서 탈퇴할 것인가. 볼보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는 자동차 산업에서 탈퇴한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중장비 사업을 대폭 강화시킨다. 이 볼보의 선택입니다. 포드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자동차 산업을 대폭 강화시킨다. 그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그 볼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그 브랜드 파워를 우리가 일부 그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기업 전략. 요거 잘못하면 기업이 순식간에 갑니다. 최상위 전략이죠. 그래서 요런 그 사업에 관련된 선택과 잭 웰치 회장의 1980년대 구상, 그 당시 잘 나갔던 백색 가전을 모조리 철수시킨 철수 전략이죠. 참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걸 철수한다는 건 굉장히 이 위험해 보였던 거란 말이죠. 지금에 와서는 자랑처럼 말하잖아요. 그때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철수시켰느냐? 그 말이 더 멋있던 것.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시작하겠는가? 그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TV를 만들고 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TV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지 않았다면 지금 새로 TV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겠느냐? 아니다 하면 그냥 없애버리자 이랬다.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거 계속 여기까지 했는데 계속하자 이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질문에 노람은 전부 다 사업군에서 포트폴리오에서 빼버렸다. 이게 기업 전략입니다. 사업 전략은 뭐예요? 특정 사업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제품 및 시장 전략. 특정 제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기능별 전략. 각 기능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경쟁력이라는 것은
각 기능이 강해져야 나머지가 다 강해져요. 기능이 강해져야 뭐가 강해져요? 프로세서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기능이 강하려면 누가 강해야 됩니까? 사람이 강해야지. 그래서 개개인의 경쟁력이 경쟁사보다 뛰어나야 돼요. 실제로 저기서 MBB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전략 단계가 있습니다. MBB가 여기서 포함하는 건 전부 다죠. 여기서 기업 전략서부터 쫙. 근데 그 MBB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수행해 왔느냐, MBB의 백그라운드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향후에 MBB의 기능은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기능이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프로젝트 선정. 그럼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건 뭐냐? 이미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어떤 산업에 우리가 새롭게 진출하고 어떤 산업에서 탈퇴하느냐. 이 누가 이 전공이겠어요? 회사에는 신사업팀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일하게 되냐면 TFT가 구성이 되게 돼요. TFT. 그런 TFT에 여러 가지 스킬을 익힌 전략적 사고로 무장한 MBB의 참여가 대단히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은 방금 그 질문은 노멀한 그런 모범 답안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MBB라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 또 달려있어요. 우리 회사 MBB의 기능은 뭐다? 그 다음에 장차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서 어떻게 활용한다. 그런 전략적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략의 5가지 정의, 계획으로서, 책략으로서, 행위 유형으로서, 위치 선정으로서, 관점으로서, 크게 5가지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앞으로 갈수록 강조되는 것은 이 핵심 역량이에요.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이 뭡니까? 핵심 역량은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둘째, 모방 불가능할 것. 셋째,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있을 것. 요 3가지. 그러니까 고객에게 무한한 가치를 안겨주면서 다른 사람이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 없고 엄청난 사업적 확장성이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끝이죠. 그래서 전략의 5대 가장 클래식하게 보면 이와 같아요. 도는 명분이다. 명분은 뭐냐면 비전과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 외부 거시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형에 관련된 건데 이건 산업 환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지도자, 경영자, 리더십. 그 다음에 법, 조직, 프로세스. 이거 딱딱 맞게 옛날에 손자가 이미 다 해놨어. 중국이 요새 빛을 발하는 게 저런 인프라가 옛날부터 쫙 구축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중국에서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벤치마킹이 뭐야? 저걸 알고 나를 알자. 그게 벤치마킹. 제일 먼저 중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또 주장했죠. 한국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 뭔 말이냐? 청출어람이다. 청출어람이 한국에서 나온 말인지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쪽빛에서 나온 쪽이 더 프로다. 쪽파란 거.
그래서 요 5가지 요소가 전략의 5대 요소입니다. 자, 경영 전략의 대상 영역은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목표, 제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품은 중기까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 구조 활동, 요 중기. 그 다음에 단기까지, 활동은 단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의 수립 과정.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환경 분석입니다. 외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의 아웃풋이 뭐겠습니까? 외부 환경 분석의 아웃풋은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 능력 분석이에요. 내부 능력 분석의 아웃풋은 뭡니까? 강점과 약점입니다.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부 능력 분석에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도출한 사례를 가끔 볼 수 있어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엔 경영 목표의 수립, 그 다음에 중장기 전략의 수립, 기능 전략 수립, 활동 계획 수립. 자, 이와 같은 수순으로 진행이 됩니다.